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올해 1월 열렸던 CES 2023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XR과 가상현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XR 시장에 진입하는 중요한 기점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것은 소니였습니다. CES 2023에서도 공개를 했듯이 게임에 특화된 PSVR2 제품을 공개를 하면서 게이머들에게 XR 시장의 진입을 낮추고자 선제적으로 나섰지만 판매량은 약간은 저조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밤 현재 XR 기기 시장의 8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메타가 신제품 계획을 새롭게 공개를 했죠. 메타가 공개한 신제품 메타퀘스트 3는 올 가을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가격은 $500, 한국 돈으로 66만 원 가량인데 애플이 오는 5일이죠.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XR 헤드셋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의식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선제 공격을 했네요. 한편 모두가 긴장하고 바라보고 있는 애플, 다음 주 WWDC에서 새로운 운영체계와 함께 XR 헤드셋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가격은 무려 400만 원대로 알려졌는데요. 작년부터 기대감을 계속해서 쌓아온 만큼 오랫동안 애플과 신뢰 관계를 쌓아온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등에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모인 바가 있었죠. 더해서 삼성전자도 지난해부터 참전을 예고를 하면서 약간은 시들해진 이 XR 기기 시장에도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질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애플 XR 헤드셋 발표 초읽기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까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자, XR, AR, MR,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 헤드셋과 관련된 모멘텀을 이제 애플이 곧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보니까 여기 애플이 400만 원짜리 헤드셋을 발표를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애플이 하면 또 달라지니까요. 예. 워낙에 팬층이 두텁죠.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 애플 또 워낙 또 좋아하기 때문에 세 가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드셋에 대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펼쳐지는 AR 기기 경쟁,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부는 훈풍,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XR 기계입니다. 어떻습니까? 참 이게 또 아까운 게 네. 오늘 갑자기 또 이게 이 애플발 이슈로 인해서 네, OLED 네. 종목들이 오늘 또 이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네. 저희가 주제 정한 게 오늘 딱 장 전에 이제 맞아요. 한 8시 되기 전에 이때 이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할까요? 그냥 바로 올라가네.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월요일 날 올라갔으면 좋았을 걸. 그러게요. 왜냐면은 오늘 그 종목들 이야기하면서 네. 탑픽으로 볼만한 거 요것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대로 그것도 다 가는군요. 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강하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이 메타버스였었어요. 맞아요. 근데 메타버스가 지금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계속 올해 내내 쉬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기대감도 아직까지는 당장에 이제 이 작용하는 전기차나 반도체 이쪽보다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약간의 이제 분위기가 넘어간 것 같아요. OLED 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 쪽은 사실 약간 쉬어가는 흐름인 것 같고. 네. OLED 쪽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실 6월 달에 애플이 XR 헤드셋 공개한다라고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워낙에 XR 관련된 종목들이 또 강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플이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네, 삼성과 퀄컴도 이제 애플 견제하려고 이제 또 동맹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R에서 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였죠. 그런데 이번에 다음 주 5일부터 9일까지입니다. 애플에서 세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를 할 예정에 있는데 이때 이제 XR 헤드셋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품명이 리얼리티 1, 리얼리티 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지어질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군요. 애플워치 이후에 8년 만에 내놓는 신제품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 칩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예. 내 외부에서 저 조그마한데 10개 이상의 카메라가 들어간다고 해요. 아, 저렇군요. 예, 그 다음에 이제 8K 고해상도 OLED 디스플레이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점.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예요. 4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 컴퓨터보다 비싸요? 그런데 이제 저걸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많죠. 게임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네.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네. 눈에 쓰는 느낌이 아니라, 눈으로 이제 쓰면서 완전히 전면에 다 펼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영화관 그 이상, 4D 그 이상의 그런 느낌을 좀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딱 써보면은 진짜 약간 지금 새로운 게 아니더라도 쓰면 진짜 확 달라져가지고. 신세계가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바타 같은 영화 보면 그렇죠. 이제 아, 정말 그렇죠.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 이게 다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죠. 핸드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워치,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애플이랑 삼성에서 이제 반지 만들잖아요. 맞아요. 반지로 이제 뭐 건강 체크한다라던가,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기기끼리도 연동한다라던가, 이게 다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완전히 풀 세트를 갖출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웨어러블의 끝판왕이죠. 그죠? 네. 헤드셋 끼고 네. 이제 시계 끼고 반지 끼고 시계 끼고 핸드폰 들고 다니고. 그렇죠. 핸드폰 예. 끼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는데 네. 영화가 단순히 이제 그냥 핸드폰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거죠. 예, 집에서 XR 헤드셋을 끼고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 네. 이제 정말 영화가 아니라 이제 단순히 그냥 다른 세계 가는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네. 사실 저는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아 정말 좀 재밌겠다. 이거에 좀 푹 빠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눈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XR에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굉장히 펼쳐질 수 있는 분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콘서트도 XR을 통해서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겠죠. 현장 가 있는 네, 느낌이겠네요. 바로 눈앞에서 이제 보는 것처럼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큘러스라고 네. 이제 가상현실 기술 전문 업체가 있죠.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인데 네. 메타가 인수를 했었던 메타가 아니죠. 페이스북이 트위터였나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메타 갑자기 헷갈리네요. 페이스북이었는지. 페이스북이죠. 네, 페이스북 페이스북이었는데 메타 플랫폼. 그렇죠. 메타로 바뀐 게 맞죠. 트위터랑 갑자기 헷갈렸네요. 네, 그래서 페이스북 당시에 네. 이제 2014년에 오큘러스를 이제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상현실 기술 전문 업체인데 이제 이 오큘러스의 창업자가 파머 럭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렸거든요. 잘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까? 가상현실 기술을 다루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 정말 훌륭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잘 만들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미지를 하나 보고 가도록 할게요. 네. 이게 이제 무슨 이미지냐면 기기 비교예요. 삼성과 애플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리얼리티 프로 해가지고 뭐 운영 체제나 뭐 이제 뭐 경영진 프로젝트 투입했다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네. 갤럭시 글래스예요. 삼성은 글래스. 이미 이제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 출원했고 삼성, 구글, 퀄컴이 협업한 애플의 대항마죠. 진짜 최강의 협업입니다. 큰형을 이겨내려고 예. 이제 우리 작은 형들끼리 협업을 그렇죠. 한 모습입니다. 야.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 갤럭시와 리얼리티 프로, 갤럭시 글래스도 올해 연내에 출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웨어러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링이라고 하죠. 반지. 그렇죠. 요것도 지금 애플이랑 그 다음에 삼성 다 이제 만들어내고 맞아요. 있다라고 갤럭시도 생각을 있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서 이제 주목이 되는 게 마이크로 OLED예요. 마이크로 OLED라고 하면 초소형 OLED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5월 달에 이매진이라는 기업을 이제 또 인수를 했습니다.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약 한 2,900억 정도 예. 들여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많이 썼죠. 요게 이제 마이크로 OLED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 OLED 쪽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러네요. 예. 마이크로 OLED가 이제 1인치 안팎의 작은 크기에도 초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OLED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엄청난 그렇기 기술이죠. 때문에 이 XR 기기에 앞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다.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인 거죠, 화면.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로 OLED 시장이 지금 이제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LED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장이 커져 나갈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잠깐 시장 전망도 함께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지금 XR 기기 시장 성장 전망이 지금 올해는 9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데 예. 불과 이제 5년 정도, 올해가 아니죠. 2023년 4년 작년이네, 남았네요. 작년. 예, 그러면은 2027년까지 73억 달러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예. 마이크로 OLED 시장도 지금 2030년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XR 기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급이 빠르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지금은 초기 모델이니까 당연히 비싸겠죠. 그쵸. 그런데 앞으로 이제 가격이 분명하게 낮아질 거고 네. 애플보다는 다른 이제 뭐 삼성이나 이번에 이제 메타도 내놨거든요. 그렇죠. 기기를. 그래서 이 구글도 이제 내놓을 거고 아마 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다 내놓을 겁니다. 그럼 또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또 이제 경쟁 붙으면서 가격도 내려갈 거고 그렇죠. 네. 애플이 또 워낙에 비싸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다른 기업들도 또 상대적으로 가격을 낮게 이제 형성을 하거나 혹은 이제 뭐 삼성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이랑 네. 그다음에 워치랑 링이랑 그다음에 이제 XR 헤드셋까지 해가지고 아예 패키지로 판다라든지 묶어서 파는 네, 묶어서 팔면 또 이제 가격도 싸게 줄 수도 있겠죠. 아예 생태계 자체를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면 가격도 막 이제 많이 다운그레이드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앞으로 XR 기기라는 게 지금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완전히 좀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네, 네. 아마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남들은 이제 XR 헤드셋으로 영화를 굉장히 실감 있게 본다라고 하는데 네. 나는 그냥 핸드폰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수요 욕구가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V를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혼자 사는 사람들은 TV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성장성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 이미진이라는 기업을 또 인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 때문에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XR 헤드셋이 발표가 되고 원래는 메타버스 쪽에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약간 방향성이 달라지겠구나. OLED 쪽이 상승이 나오겠구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실은 메타버스 하면은 전 아직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OLED로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봤던 TV나 이런 것들이 다 예시가 있으니까, 선행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더 방향을 틀고 있는 XR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디스플레이에 부는 훈풍하고 물음표 찍어주셨어요. 당연히 훈풍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훈풍이 불 거다라는 네. 거죠. OLED가 결국에는 지금 현재 키워드가 되는 건데 네네. 애플이 결국에는 OLED를 계속해서 채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OLED를 활용해서 아이패드를 이제 새롭게 좀 출시를 한다라든지 네. 지금 계속적으로 2027년까지 OLED 제품으로 싹 바꿀 거다라고 애플은 이미 예고를 했죠. 그래서 OLED 침투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이 애플이 결론적으로 OLED를 우리나라 거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XR 헤드셋에도 이제 마이크로 OLED 쓰일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 이번에 이제 벤츠 E클래스 네. 이제 또 출시가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요? 5 시리즈 BMW 5 시리즈도 예. 지금 이제 새롭게 나왔는데 거기도 OLED가.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또 커졌어요. 다 커졌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동차의 OLED도 이제 적용이 되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디스플레이는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 분야에서. 그거 쓸 데가 되게 많네요. 네, 현대차도 지금 예. 삼성 디스플레이를 최종 공급사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네시스에도 OLED가 탑재가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확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고 XR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부스터를 걸어줄 것이다라는 점. 네. 그러면 이제 관련주가 이제 뭐가 있냐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OLED 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지금 이제 마이크로 OLED 혹은 이제 OLED 쪽을 보게 되면 라온텍, 선희 시스템, 야스, 프로이천 이러한 이제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좋네요. 카메라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예. 그래서 카메라 관련된 뭐 LG노텍, 나무가, 더구전자, 뭐 뉴프렉스, 하이비 이렇게 있는데 예. 지금 이쪽들은 사실 약간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큰 반응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예. 그다음에 XR 관련주 코세스, 스코넥, 이렌텍, 에스코넥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살짝 반응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바로 물량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지금 받쳐주지 않는 상태고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 죽어 있죠. 그쵸.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디냐? OLED. 최근에 결국 상승이 나왔었던 예. 라온텍, 선희 시스템, 야스, 프로2000입니다. 그래서 베스트 픽을 뭘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오늘 네. 프로2000이랑 야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날아가고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지금 예. 이제 야스는 아직 안 가기는 했거든요. 약간
예, 밀리고 야스는 있고요. 안 갔는데 프로 2000이 오늘 이제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세네요. 결론적으로 이 애플 관련된 이슈를 준비를 하면서 네. 이제 프로 2000이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왜 이렇게 OLED 쪽에 안 갈까, 디스플레이 쪽에 안 갈까라고 최근 한 2, 3주간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급이 살아있는데 네. 자꾸 의도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다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안 갈까 했는데 결론적으로 애플발 이슈를 기다렸나? 그리고 애플이 이번에 XR 헤드셋을 발표를 하면 예. OLED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덜 간 게 선익 시스템이 지금 현재 안 갔어요. 네. 그런데 물량이 아직까지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예.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될 게 XR 헤드셋 이번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 네. 선익 시스템에 물량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수급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라운텍도 지금 보게 되면 물량이 이전에 조금 많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라운텍은. 왜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는 예. 수급이 들어온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이죠. 그쵸. 크게 수급이 들어온 것들이. 예. 그런데 라운텍은 굉장히 이제 평이한 수급들이 비슷한 정도의 수급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서 신고가를 더 뚫고 갈까라고 보기에는 살짝 이제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입니다. 뭔가 눈에 딱 두드러지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네. 프로 2000이랑 야스를 꼽았던 거예요. 그랬구나. 왜냐하면 네. 프로 2000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야스도 그렇고 네. 지금 현재 수급이 결론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 들어와 있었던 수급이 살아있는데 아직까지 덜 갔기 때문에 네. 대장으로 제가 봤던 거거든요. 근데 프로 2000은 이제 이미 가버렸고 네. 아마 지금 오늘 요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 다음 주 정도에 아마 한 차례 정도 더 갈 수 있어요.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단기 트레이딩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야스는 한번 수급 들어가는 타이밍에 접근을 하면 충분히 단기 트레이딩 마찬가지로 가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야스는 아직 상승이 안 나왔는데 앞선 수급이 지금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야스는 한 차례 정도 다음 주에 한번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프로 2000이 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 노주는 야스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확인하고 들어가도 그렇죠. 뭐 특별히 늦진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많은 관련주 중에 OLED가 가는 게 네. OLED 쪽에 최근에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그런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1차적으로 들어왔고 XR 헤드셋 발표한다라고 하니까 이쪽에 이미 수급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른 거에 굳이 수급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쪽을 더 돌리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프로 2000이 가는 거고 이쪽이 저는 아직까지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종목을 나눠서 말씀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뭔지 알겠습니다. 흐름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략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일단 애플의 XR 헤드셋 이번에 이제 공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쵸, 한번 네. 또 미뤘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디스플레이는 분명하게 훈풍이 불어줄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결국 XR 헤드셋 이 출시한다라는 거 하는 거는 네. 이제 OLED 많이 쓰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네,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하게 호재니까.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의 흐름을 분명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장은 꾸준하게 커질 거고 생각보다 수요는 또 빠르게 증가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수급이 어디가 살아있냐라고 봤더니 지금 현재 OLED, 마이크로 OLED 쪽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이 종목도 위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른 종목들도 아마 수급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또 탄력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외에 지금 현재 베스트 픽은 아직까지는 OLED 쪽이다라는 점까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이제 딱 전체적인 오늘 이슈 플로우 보니까 전문가님이 이렇게 종목을 고를 때 저렇게 나눠가지고 싹 다 세팅을 해놓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나 따다다닥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잘 들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헤드셋 관련해서 앞두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